네, 다음은 부스트래핑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래핑이 뭔지는 코딩을 하면서 코딩을 배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collab research google.com slash create shop create new 그리고 네 뜨고요. 파일 네임은 linear regression and bootstrapping 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흔히 익숙한 모듈들을 먼저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import 라이브러리부터 import numpy snp 그다음에 import pandas spd 그다음에 import 네, matplot lib.pyplot splt 네, 맞을 겁니다. matplot, pyplot, plt. 그 다음에 import, 네, stats model dot formula 이제 모듈입니다. API SSM. 네, 이렇게 꽤 중요한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데이터 포인트를 네, 네, stats model formula 스탯 모델 스탯 모델 스탯 모델스 S가 빠졌습니다. S가 있어요. 스탯 모델스 포뮬라 SM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인위적인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n 포인트는 한 20개 정도로 25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0개 정도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x는 np line 스페이스 0 10 x line 스페이스 0 10 n 포인트 n 포인트를 하면 그렇죠. 네, 0부터 10까지를 30개 조각으로 쪼갰습니다. 0부터 10까지를 30개 조각으로 꼭 쪼갰죠. 한번 좀 나눠 떨어지게 딱딱 나눠 떨어지게 한번 해볼까요? 25개, 네, 24개, 네, 네, 뭐 잘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30개로 하겠습니다. 30개로, 네, 0부터 10까지를 이제 30개 구간으로 쪼갰고요. 이걸 우리가 한번 X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X. 네,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그렇죠. Y는 X 더하기, 그렇죠. Y는 X 더하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랭스의 x는 당연히 30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y는 x 더하기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데 네 np 랜덤 스탠다드 노멀 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서 네 n 포인트만큼 시뮬레이션을 해주겠습니다. n 포인트만큼 시뮬레이션을 해주고요. 네, 이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를 대략 0.8 정도로 해서 여기에 시그마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라는 데이터에 그렇죠. x라는 데이터에는 이제 순서대로 0부터 10을 30개로 쪼갠 거에다가 이제 랜덤 샥을 좀 곱해준 거죠. 그래서 y를 보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와 y라는 가상적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pandas pd 데이터 프레임, 그렇죠. pd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고요. pd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 x와 y로 만들어 주겠어요. x와 y로 만드는데 이제 변수는 뭐 x와 y로, 그래서 y는 y가 있고 그 다음에 x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면 네, td 데이터 프레임, 네, 네,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이런 모양의 30줄짜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30줄짜리 데이터를 만들어 준 거죠. 네,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그래서 OLS 모델, 그래서 OLS 모델은 리그레션을, 그렇죠. Y를 X로 한번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M에서 OLS를 불러오면 됩니다. SM에서 OL을 불러서 그 다음에 모델은 포뮬라는 네, 포뮬라는 Y를 네, X에 네, Y를 X로 설명하는 모델을 하겠다. 네, 그래서 Y를 X로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는 네, OLS,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논문 쓸 때 꼭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OLS를 하면 네, 위에서는 OLS 모델을, 우리가 모델을 세팅했으니까 이걸 이제 핏을 해줘야 되겠죠. OLS 모델 핏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OLS 모델 fit name old, 죄송합니다. old가 아니죠. OLS. 네, OLS. 예, 위에 이거랑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 네, 네, 오타가 있었나요? OLS 모델에서 fit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추정한 코에피션트를 보는 거죠. 코에피션트를 보면 네, 네, 프린트 한 다음에 뭐부터 볼까요? 인터셉트. 그렇죠. 리그레 인터셉트가 나오죠. 인터셉트. 인터셉트가 뭐냐면 네, 파라메터 리저스의 네, 인터셉트라면 이제 인터셉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인터셉트하고 코에피션트가 이게 두 개가 나오죠. 네, 인터셉트하고 코에피션트가 두 개 나오니까 인터셉트하고 이제 코에피션트는 슬로프죠. 슬로프. 인터셉트하고 네, and 슬로프, x 슬로프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포맷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뭐 크게 뭐 막 이렇게 예뻐지진 않네요. 포맷 인터셉트 엑스셀 포맷. 네, 그냥 없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고 인터셉트 포맷. 네, 네, 엑스 슬로프. 네, 엑스 슬로프는 0.8이고 1이고요. 네, 그냥 한꺼번에 보는 걸로. 네, 포맷 없애고. 네, 그러면 이제 인터셉트와
네, x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델은 데이터를 이렇게 30개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 주겠다. 쇼군 0.8로 하겠다. 그래서 x는 x 데이터를 인위로 0에서 10을 30개 구간으로 쪼갠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x에다가 랜덤 넘버를 더해서 노이즈가 섞인 노이즈는 섞인 y를 만듭니다. 이때 노이즈는 표준 편차 0.8 그 다음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0.8을 곱했으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0.8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정확히 n 포인트 30개를 뽑아내서 이 각각 x에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걸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데 회귀 분석. 우리는 물론 추루 모델을 알아요. 추루 모델 y는 x 더하기 노이즈 추루 모델을 아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추루 모델 이건 트루 모델이죠. 트루 모델 that we need to estimate. 네. 그 다음에 네. assume we do not know the true model but have the data 예, y와 x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결국 y와 x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추루 모델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OLS 리그레션을 했더니 네, 리그레션을 했어요. 리그레션을 하면 이제 이퀘이션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아시다시피 네, y는 기본적으로 리절트를 보면 인터셉트 네, 인터셉트 더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프가 되네. 슬로프 곱하기 그냥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베타 곱하기 x 더하기 네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죠. 엡실론 네 이런 모델이고요. 네 인터셉트도 그냥 우리가 알파라고 써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we want to know the intercept. 이게 인터셉트가 알파죠. 알파 and the coefficient. 슬로프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타죠. 네. 그래서 we want to know alpha and coefficient. 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OLS를 네, 해서 fit을 했더니 인터셉트는 0이 돼야 되죠. 코이피션트는 1이고요. 네. 근데 이제 네. the correct the true intercept is the true intercept와 x 슬로프는 네, 우리가 알아요. 0과 1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0과 1이 나오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뭐 3000개 정도로 늘린다 그러면 데이터가 늘린다 그러면 거의 0과 1에 점점 0과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네, 근데 3000개는 너무 수가 많아서 우리가 보여주기는 3만 개로 하면 더 0과 1에 가깝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점 0과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죠. 네, 3만 개를 너무 많이 가서 일부러 30개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델을 돌리고 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숫자가 이번에 또 인선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롯 리저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그래서 PLT 스캐터 XY 네, XY를 그리면 대략 네, 이런 모양이 네. 네. 좀 감쪽같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없네요. 좀 더 네, 너무 일직선으로 퍼져. 좀 더 퍼지게 시그마를 한 5 정도로 높여보게 7 시그마를 7 정도로 높여보겠습니다. 더 좀 많이 퍼지게. 그러면 더
마이너스 3일도 추정이 어렵겠지만 네, 이렇게 돈도 많이 퍼지는 것도 7은 또 너무 크네요. 한 5 정도로 줄여 볼까요? 5 정도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 네, 뭐 네, 대략 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만족하고요. 스케트 플러지 이런 모양이 되죠. 네. 어, 그래요. 스케트 플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PLT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PLT 플롯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X는 똑같고요. Y는 프리딕션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 프리딕션. 네, Y 프리딕션. Y 프리딕션. 근데 이제 Y 프리딕션 값 우리가 모르니까 Y 프리딕션 값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Y 프리딕션은 네, Y 프리딕션은 네, Y 프리딕션은 우리 모델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OLS 모델 fit results가 있고요. results에서 predict를 하는데 그렇죠. predict를 하는데 데이터는 네, 데이터 df에서 우리는 x를 가지고 predict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우리 predict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실선. 네. 네. tid y. 네. observed x vs x와 y라고 이거는 predicted x vs predicted y 한 거죠. 그래서 이 파란 선이 prediction 우리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네,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고 네, 빨간색이 좀 더 보기 네, 눈에 확 띄니까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고 네, 두께는 한 이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두께 이 정도로 살짝 두껍게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그리드도 PLT 그리드 네, 트루 그리드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드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해주겠습니다. 네, PLT X 레이블은 우리가 이제 변수 이름을 X라고 했죠. 그 다음에 PLT Y 레이블 변수 이름을 이제 Y라고 했으니까 X와 Y로 해서 축의 X와 Y가 표시되게 하면 네, 축의 Y와 X가 표시됐습니다. 네, 축의 Y와 X가 표시됐죠. 타이틀도 넣겠습니다. 그러면 PLT 타일을 네, 그래서 Y를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2가 우리 모델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정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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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나오게. 네,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이션을 했죠. 네, 여러분, 네, 리그레이션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논문 쓸 때 여러분이 정말 어쩌면 박사과정 내내 해야 되는 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스트래핑을 여기 해보겠습니다. 부스트래핑을. 네.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네. 먼저 코딩을 하기 위한 셀을 추가하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샘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건 우리가 가진 데이터 이건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업저버블한 데이터죠. 네, 여기 데이터 df 이게 있죠. 데이터 df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샘플링해서 만드는데 n은 n points가 되고 그 다음에 replace는 true. 예,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네, 매우 흥미로운 건데요. 자, 네, 한번 샘플 df를 보면 네, 샘플 df를 보면 네, 일단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프린트 우리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면
0, 1, 2, 3, 4, 6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아이디가 있고 3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샘플 df를 보면,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 샘플 df를 보면 샘플은 네, 예, 붙어 있으니까 좀 뭐가 돼요. 샘플은 어쨌든 우리 오리지널 데이터는 네, 우리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이런 데이터가 쭉 있죠. 샘플 데이터는 이걸 막 섞은 거예요. 섞으면서 섞는데 이제 똑같은 게 두 번 나올 수 있게 섞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샘플링인 거라고 하죠. 그래서 0부터 29개의 넘버에 붙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랜덤 이 0에서 29를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30개 똑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리플레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나온 게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보면 샘플 df를 보면 한 번 나올 수 있는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30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12번째가 뽑혔고, 두 번째는 29번째가 뽑혔고, 세 번째는 13번째가 뽑혔고, 네 번째는 12번째가 다시 뽑혔네요. 예, 그렇죠? 예, 여기 12번째가 또 뽑혔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오리지널 30개 데이터에 30개를 다시 샘플링을 여기 N 30개라고 M 포인트 30개죠. 원래 데이터만큼 똑같이 샘플링을 해 똑같은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걸로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또 리그레이션을 해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 네, 랜덤 샘플링, 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네, create new dataset with the same length with random on using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를 해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using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 네, 우리가 그걸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네, 리그레션을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OLS 모델 아까처럼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OLS 모델. 네. 네. 네, 이걸 가져와서 OLS 모델링을 해요. 근데 이제 모델이 똑같은 말 내가 OLS 모델에 템프라는 말을 붙여드리고 해서 템프.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아니라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요. 네, 샘플 데이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저스도 템프. 임시니까. OLS 모델도 여기에 템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리그레션이 또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코이피션 여기서 인터셉트가 요렇게 나와요. 예, 마이너스 0.35, 1.06. 원래랑 비교해 보면 이것도 리저스 파라메터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파라메터만 필요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네, 파라메터 여기 마이너스 0.35와 네, 혹시나 여러분이 전체를 다 보실 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네, 이건 여러분한테 메모를 해줄게요. Results Summary to see the whole regression. 네. 어쨌든 여기서 분석을 하면 이 오리지널 데이터 가지고 하면 0, 마이너스 0.35, 1.19이 나왔어요. 근데 리샘플하면 마이너스 0.35, 47, 37, 47, 37, 37 이제 스탬프가 돼야 되겠죠. 네,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보면 이제 스탬프를 보면 네, 그렇죠. 이제 좀 달라요. 당연히 두 개의 값이 다르겠죠. 두 개의 값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거 오리지널 데이터고 이거는 두 번째 건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30개짜리 데이터를 다시 랜덤 샘플링해서 네, 반복을 허용하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하는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똑같은 길이의 데이터를 해줬지만 데이터가 다르게 결과가 자연스럽게 다르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네, 이거 하고 네, 이렇게 하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면 이 인터셉트도 여러 개 나오고 x도 여러 개 나오겠죠. 네. We do the regression
with new sample. 그렇죠? to obtain new coefficients, new alpha and beta.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또요. 네. And then we iterate this many times. We iterate the above process many times. 네, 여러 번 한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쓰기가 귀찮네요. 네, many times. 네. Then we have the distribution of alpha and beta. 네, 알파가 인터셉트고, 네, 베타 코에피션트죠. 네, 슬로프. 이걸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번 하면서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겠다. 그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면 이제 인터셉트와 네, x의 신뢰 구간이 나요. Then we can find desired confidence interval for alpha and beta.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95% 99% 신뢰 구간. 네, confidence interval. 네. 네, 이걸 우리가 네. this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네, 부스트래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regression using bootstrapping. 네, 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이걸 반복을 해야 되니까 for 구문이 필요하겠죠. number of bootstrapping은 n boost는 number of bootstrapping은 10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number of bootstrapping 100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셉트와 슬로프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boot 인터셉트. 네, 인터셉트가 있어야 되고 boot 슬로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처음에는 비게 놔두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100번 반복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걸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걸 하는데 for 네. I in 네. range and 100번 반복해라. and boost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를 이렇게 구해요. 네. 그래서 네. 인터셉트 슬로프를 가져오면 인터셉트 슬로프는 뭐냐면 여기 이제 추정덱을 붙이면 되겠죠. 네, append 네, append에서 results temp 파라미터 첫 번째 거 인터셉트고 슬로프는 이제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그래서 1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100개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딕션 값을 네, 보여주면 네, 프리딕션은 네, 그래서 여기에 append coefficients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는 plot gray 네, lines 그레이 라인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죠? 네, y prediction
프리딕션 값을 한번 보면 y 프리딕션 이것도 템프가 되겠죠. 그럼 리저스의 템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것도 네, 데이터 이거는 네, 네. 뭘 써도 여기서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목요연하게 샘플로 네, 꼭 샘플일 필요는 없는데 해보고 y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은 네, 여기 있는 거 네, 그래서 plt 플롯 네, plt 플롯은 네, x에 그렇죠. x도 네, 이게 있어야 되겠죠. 템프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네, 컬러는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컬러는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컬러는 컬러는 그레이로 하고요. 라인 두께는 네, 라인 두께는 없고 투명하게 여러 개를 겹쳐야 되니까 알파는 0.2로 하겠습니다. 0.2로 한다. 네. 그래서 한 일단 너무 많이 하게 한 10개만 해볼까요? 제대로 되나? 네, 그러면 네, 이렇게 10개의 그렇죠. 10개의 리그레이션을 했으니까 10개의 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이렇게 있고요. 10개가 있고 여기에 네, 이제 밖으로 나서 PLT 오리지널 데이터를 더해 보겠습니다. XY 오리지널 데이터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오리지널 XY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걸 다 하면은 네,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없고 네, 이렇게 빨간색이 한 번 한 거고 그죠? 회색이 여러 번 한 거죠. 이걸 이제 10번만 하지 말고 100번 해보겠습니다. 100번 100번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개의 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0개의 선이 그렇죠. 그래서 100개의 리그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100개의 샘플을 새로 만들어서 100번의 리그레이션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1000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번? 1000번을 하면 좀 시간은 걸리겠죠. 알파도 0.1로 좀 투명하게 해볼게요. 네. 더 투명하게 해서 1000번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우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스트래핑이라는 프로세스. 10개를 해서 그렇죠. 1000개의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에서 만들어줘서 그렇죠. 1000개의 세로에서 원래 있는 30개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1000개의 30개 길이의 데이터를 1000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1000개 각각에 대해서 리그레이션을 해서 선을 그으니까 요런 게 됐어요. 그렇죠? 네. 선을 그었더니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네, 이제 코에피션트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distribution of the estimated alpha and bet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mport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해서 예쁜 그림을 보여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NS display distribution plot 디스트리뷰션 플롯을 그려주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oot 네 우리가 하게 이제 boot slope요, boot intercept하고 중요한 슬로프부터 보겠습니다. boot slope를 보면 네 대략 이런 모양이 네 그래서 plt 그래서 네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왔죠.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bootstrapped slopes 네 bootstrapped slope는 이렇게 된다. 네 density
네, empirical density라고 합니다. 우리가 empirical density. 네, 그 다음에 네, 하나를 더. 네, 이번엔 intercept를 보겠습니다. intercept를 보고 bootstrapped intercept 베타죠. 네, empirical densit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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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 plot. 네, 그렇죠. empirical density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empirical density 구했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들어가서 Seaborn Distribution Plot을 들어가면 Seaborn Distribution Plot을 그리면 뭐 더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네, 히스토리경까지 이건 히스토리를 안 보여주는, 예, 옆으로 보여주고, 네, 컬러도 바꿔주고, 컬러 바꿔주는 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위아래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컬러를, 네, 제가 좋아하는 터코이즈가 되는지 터코이즈로,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리드도 좀 넣어주고.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긴 하지만 너무 약하네요. 그렇죠?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핑크로. 더 약하네요. 네, 블루는 너무 세 거고. 일단 블루로 해주겠습니다. 네, 블루로 해서 이렇게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신뢰 구간을 보고 싶어요. 신뢰 구간. 네, 그렇죠. 신뢰 구간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to check confidence intervals. confidence intervals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check confidence intervals. 네, 그러면 이제 엠피리컬 디자 95% 신뢰 구간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퀀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MP 퀀타일. 네, MP 퀀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boot slopes 의 퀀타일을 보면, 네, 네, Q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0.01에서 0.09 사이를 보겠다. 0.09를 보겠다. 그러면 이제 네, 구간이 0.3에서 0.6이에요. 그래서 99%가 0.3에서 0.6이 99% 구간이니까, 네, 0.01, 0.09, 0.09가 아니죠. 여기는 0.09, 0.99가 돼야죠. 그렇죠. 위아래로 99% 0이 없으니까 스태티스틱의 시그니피컨트가 0이 없으니까, 네, 0이 없으니까, 네, 스태티스틱 시그니피컨트 합니다. 네, if this does not include 0,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네, significant한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significant 하죠. 왜냐면 우리 오리지널 모델이, 우리 원래 모델을 보면 우리 트루 모델은 여기 코에피시언트가 1이잖아요. 그렇죠? 1. 여기 1이 숨어 있죠. 트루 코에피시언트 1이죠. 그래서 significant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30개 데이터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프린트. 인터셉트도 볼까요? 인터셉트를 보면 99% 신뢰 구간에 마이너스 5에서 4가 있으니까, 그렇죠? 딱 봐도 0 근처에 있는 거죠. 부스트랩 했더니. 그래서 이건 statistically insignificant 한 거죠. 네, 사이에 0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난이 그래 0이 있으면 이제 여기는 0이 포함된 statistically insignificant 한 거죠. 미디언 값도 한번 보면 여기에 0.5를 보면 미디언 값을 이제 우리가 추정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 한번 print confidence intervals for beta and alpha.
되고, 그 다음에 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구체적으로 알파와 베타는 뭐냐. 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건 이제 부스트래핑에게 평균을 봐도 되고, 주로 미디안을 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미디안을 보니까 이게 0.05 미디안이니까 0.5를 봅니다. 0.5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슬로프죠. X 슬로프죠. 이걸 우리가 베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터셉트인 거죠. 우리가 알파라고 불렀고요. 하고 이거 닫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되고, 포인트를 요 사이 한 칸 띄워줘야겠네요. 띄워야 되니까, 네, 그냥 죄송합니다. 앞에 한 칸 띄는 걸로. 네, 그래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1이고 이건 0이다. 근데 이건 인시그 0과 다른 인시그니피컨트니까, 사실 인시그니피컨트니까 이건 0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스트래핑을 이용한 리그레이션은 굉장히 쓸모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리그레이션 하는 것보다 보통 부스트래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게 그래서 이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나오고 시그니피컨트 인터벌이 나오고요. 이걸 한꺼번에 볼 수도 있겠죠, 보통. 네, 프린트. 네, 이거는 포인트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걸 붙여주면 되겠죠. 네,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고 boot intercept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논문처럼 한꺼번에 n 한 줄 떼주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코에피션트가 1인데 99% 신뢰 구간이, 우리 이제 99%죠. 99% 신뢰 구간이 0.4에서 대략 이 사이다. 그리고 알파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0.4인데 99%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5에서 4다. 네, 이렇게 리포팅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용한, 네, 정말 스킬을 배우셨습니다.